아파트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는 종합계약하고 단일계약이 있습니다. 한전하고 이제 아파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럼 이제 이 종합계약하고 단일계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일계약은 세대에 대한 전기 사용량하고 공동전기로 사용하는 사용량하고를 모두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청구서로 한전에서 이제 관리소에 이제 부과를 하고, 관리소에서는 각 세대별로 이제 금침을 한 전기 사용료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요금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동 사용료는 세대별 면적별로 이제 나누어 하고 있는 것이요. 이제 종합계약은 뭐냐면은 각 세대별로 이제 금침한 금침량을 한전하고의 계약된 좀 비싼 요금제도,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을 해서 요금을 이제 계산을 하고, 공동 사용을 한 전기는 일반용 고압요금, 요게 이제 좀 싼 요금 제도인데요. 일반용 고압요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부과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대는 세대별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전기로 사용된 요금은 일반용 이제 고압요금으로 적용됐죠. 이제 요거를 면적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결국은 이제 아파트 고지서에다가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게 뭐 어떤 방식을 이제 택하든지 간에, 그럼 어떤 방식이 더 좋냐 나쁘냐, 이거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한전이 한 손해보는 요금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전체적인 파이는 막 비슷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보호원이나 또는 이제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 공동 전기가 전체 사용량에 대비해서 한 25%에서 30%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는 단일 계약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사용 요금이 30% 이상 넘어가는 단지는 종합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네, 실제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뭐 구체적인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제 평가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 아파트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아파트는 이제 한 500세대 미만의 이제 좀 사실은 세대가 좀 적은 아파트이잖아요. 이제 좀 적은 아파트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는 굉장히 이제 이계층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공용전기 사용이 이제 많아지는데, 우리 아파트 경우에는 주차장이 이제 한 개층입니다. 한 개층이고, 세대 수도 이제 좀 작은 아파트이고 있기 때문에 종합계약보다는 단일 계약으로 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유리하죠. 또 그렇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파트에서는 이제 단일 계약으로 이제 체결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느냐면은, 단일 계약으로 한전하고 이제 체결을 했으면은 단일 계약으로 산출하는 방식대로 적용을 해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파트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걸 산출하는가 하면은, 한전으로부터는 제일 값싼 요금인 주택용 고압 요금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한 장의 고지서를 받아놓고, 세대의 전기는 비싼 고압 저압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세대별로 부과를 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면적별로 나누어 가지고 공동전기로 이렇게 세대별로 부과를 하는 이런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전하고 이제 계약하는 것도 위반되는 것이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제 임의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파이는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산하는 방식이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요금 납부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하지만은 세대는 비싼 전기 요금을 부과받게 되고 공동 사용 전기는 싸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이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단일 요금하고 고압 요금과 저압 요금의 차이가 한 20% 정도가 난다 그랬죠. 그러면 공동 전기가 전체 사용량이 한 20% 정도가 된다면은 공동 전기 요금은 빵운이 영운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불합리한 계산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 요금은 단일 요금대로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을 해서 세대에 부과를 해서 싼 요금으로 계산을 하고 빠지고 난 공동 전기료가 좀 많이 사용해서 좀 많이 나오게 되면은 협력해서 좀 전락하는 방식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좀 요금을 좀 아끼자 이런 취지가 가능하고 주민들한테 설득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아파트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면은 이게 비틀어 놓은 계산 방식이거든요. 주택은 많이 내고 관리비는 작게 나오니 이게 뭘 전략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갖다가 모르게 되는 구조가 돼.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하고 싶어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 어,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좀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단일 계약은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택용 고압 요금을 이제 적용을 받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주택에 적용하는 요금과 현재 이제 제압 요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 한 20% 정도 싼 요금제를 적용받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는 이제 종합계약으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일반 주택용 요금을 적용을 받고 이게 이제 공동 사용료가 있으니 한전에서는 이 공동 사용량을 별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좀 싼 일반용 전력으로 이제 계산을 갖다가 하는 이제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단일 계약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겨울에는 주차장에 이제 열선도 깔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공동전기료가 좀 비교적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반해서 세대 전기는 단일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고압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싼 요금제로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중 계약 방식이잖아요. 단일 계약으로 해다 놓고 주택의 요금은 이 비싼 제압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공동 전기가 좀 싸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겨울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주택은 제압을 받기 때문에 비싸집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에어컨을 쓰잖아요. 그럼 에어컨을 쓰게 되면은 이게 전기료가 세대별로 전기료 폭탄 났습니다.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가 토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를 갖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제 주장이죠. 여기에 우리 그 많은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나름대로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은 저도 공부도 하고 좀 참고도 하고 이런 방법을 이제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